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 모유 수유 넷이 주관하는 세계 모유 수유 주간 기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자영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아동간호학을 가르쳤습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한 주간은 세계 모유 수유 연맹이 세계 각국의 모유 수유 단체, 기관들과 함께 기념하는 세계 모유 수유 주간입니다. 올해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의 주제는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모유 수유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모유 수유가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은 물론 지구촌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옥 국제유아식품행동망 동아시아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우 서울대학교 학생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의 흐름을 생각해 패널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이 제정되기 전부터 한국의 모유 수유 운동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국제유아식품행동망 동아시아 대표로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8월 1일부터 7일까지 모유 수유 주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모유 수유, 즉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우리 지구도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도 지키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 기구는 와바라고 해서 World Alliance for Breastfeeding Action, 그래서 모유 수유 증진을 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단체들이 유니세프와 WHO와 같이 또 각국의 정부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11년 전서부터 이 모유 수유 주간을 우리가 10개 넘는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거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와바라고 하는 단체는 이브판이라고 하고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 모유 수유 넷의 단체들은 160개국의 270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를 비롯해서 라렛이라든지 또 의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다 모인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이런 월드 브레스피딩 위기라고 하는 모유 수유 주간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29년 전인 1991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전 세계적으로 모유 증진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슈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단체들과 정부와 WHO가 같이 노력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은 결국은 또 지구의 건강하고 이게 맞물린다. 지구가 건강해야 이제 우리 인간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유 대체 식품, 결국은 분유를 비롯한 이유식 이런 상업적으로 만드는 캔들이 결국은 우리 지구에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분유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 그 젖소에서 이 풀을 먹고 곡식을 만드는 그 젖소가 내놓는 그 이산화탄소부터 시작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이 또 유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그거를 분유를 먹이고 그리고 폐기해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이것을 또 치우는 일들 이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탄소 발자국이라 해서 이 CO2가 얼만큼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부판에서 국제 유아식품 행동망에서 호주,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렇게 6개국의 그 분유 생산량과 이것이 그 발자국, 탄소 발자국을 얼만큼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불행하게도 한국에 가장 많이 CO2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분유, 이유식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먹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CO2 발생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린 피딩이라고 해서 모유를 아주 자연에 주는 우리의 식품을 먹고 모유를 만들어서 아기에게 모유를 주는 그런 그린 피딩을 함으로써 이런 탄소 발자국의 문제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의 문제라든지 CO2를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한국의 기후 변화에 우리 어머니들도 한 역할을 좀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그 모든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산모들이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그 정책과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정말 그 어머니들이 편하게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그 권 의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우리 모유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비록 지난 회기에서는 이것이 통과가 안 됐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이 다음 그 회기에서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권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침 김영주 우리 의사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아기를 낳는 산모가 피가 부족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의료인들의 그 협력을 받아서 그 아기를 아주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아주 미담도 저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은 8월 1일부터 7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그 사례들이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그 토론에서도 그런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저희가 그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면 보통은 그 모자 건강에 중요하지 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내용을 실제 지구 온난화에 모유 수유가 아닌 모유 대체품을 쓰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도 말씀해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미옥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소개할까 정보를 봤더니 다양한 활동을 하셔서 저는 오늘 그 모유수유 넷과 활동하신 그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여성가족 및 그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셨다는 정도로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권미혁입니다. 우선 올해 이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이렇게 육아방송에서 특별하게 다뤄주시고 이렇게 진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해마다 그 세계 우리 이 모유수유 주간 행사를 그 모유수유넷과 제가 같이 주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성황리에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오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유수유의 중요성들이 좀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옥 선생님께서 특별히 그 모유수유가 제대로 되려면 사회나 국가가 이런 걸 정책화하고 또 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대 때 그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그 3가지 법안을 모유수유넷 회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통과는 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낸 법안의 취지는 결국 모유수유도 그 여성들이 내지는 사회에서 보장해 줘야 될 권리이다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 여러 분야, 예를 들면 뭐 정부라든지 내지는 뭐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였고요. 우선 그 모자보건법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조항을 넣습니다. 이 모유를 먹이는 여성들을 수유를 하는 걸로 개념 정의를 한 게 좀 눈에 띄는 법 조항인데요.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모성의 그 이 수유부를 포함시키는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임신한 여성이나 수유부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에 대해서 좀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모자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가정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하는 여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정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은 그 모유 수유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미만의 영아나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유 시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고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법은 김재욱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뭐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분들이 그들로부터 이제 의료계가 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약간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하면 여성들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것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오해이고요. 얼마 전에 왜 호주의 여성 의원이 직접 아이 모유 수유를 국회 안에서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법안이 그리고 모유 수유넷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향하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거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제가 특별히 그 조항을 넣었고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 참여 활동과 배치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이 법안을 제가 처음 낸 게 아니고 뭐 국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또 다 알고 계시고 뭐 김재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19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오재세 의원님은 모유 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과 과정에 넣자는 법안을 내신 적이 있고요. 또 유성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모유 수유가 중요한데 농촌의 현실하고
잘 맞춰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했었고, 또 이제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모유 수유를 하게 해달라는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이 모유 수유 대체품에 대한 광고를 좀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유 수유가 아동에 대한 건강 중요성,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대에 저는 누군가가 또 이 모유수유 관련 법을 발의하리라고 보고요. 또 모유수유넷에서 계속 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21대에는 좀 법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제 그 어린이는 모유를 먹어야 할 권리가 있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모유수유 전문가로부터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이화의료원의 모자센터장, 또 산부인과 과장, 그리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정회원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의사로서 30년간 재직한 김영주입니다.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유는 하늘이 내려준 보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신생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유에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면역계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산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특히 그 면역 글로불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역 글로불린은 아기에게 그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토피나 천식,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의 그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모유를 먹이면 그런 질환들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산모분들은 꼭 어렵지만 모유 수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당 단백질이 모유에 70%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당 단백질은 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감염 질환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유를 먹고 태어난 신생아는 감염 질환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지방 중에 불포화 지방산이 모유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그 아기가 비만으로부터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그 DHA라는 성분이 많아서 이것은 머리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오신 그 우리 대학생도 모유를 먹고 자라나서 굉장히 머리가 IQ가 높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모유를 먹으면 저희 예방의학교실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IQ가 5점 이상 증가된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에 꼭 보내시고 싶으면 모유를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를 먹게 되면 옛날 속담에 그 엄마의 젖꼭지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빤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충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모유가 산모한테 주는 커다란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기가 모유를 빨게 되면 자궁이 수축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궁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산모가 회복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굉장히 다이어트가 중요하고 여성들의 몸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유를 먹이게 되면 여성들이 날씬하고 비만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 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면역 기능들이 증가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산후의 우울증, 제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데이터를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 20에서 30%까지 증가되어 있는데 이 모유를 먹이면 이러한 산후 우울증이 예방이 됩니다. 또한 그 모유를 먹이게 되면 여성들이 그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난소암이나 또한 유방암 같은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커다란 이점들이 있고 또한 아기도 건강하고 정말 똑똑한 아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재직하면서 느낀 것은 모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것은 하늘이 주신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하신 중에 아마 그 어머니들로서 그 충격적인 것은 감염병이나 기타 그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물을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는 말씀, 또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한국의 모유 수유 현황은 어떤지 이경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신데 여성건강간호학 교수로 학회장, 간호대 학장을 역임하셨고 모유수유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유수유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은 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라는 데 나와 있고, 또 한 군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16년에서 2020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하는 국민통계의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데 또 조금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조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특별히 저는 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유 수율이 얼마냐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느냐, 언제 조사했느냐, 몇 개월을 기준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조사한 거를 볼 것 같으면 생후 1개월에 36.6%, 2개월에 34.5%, 3개월에 30.5%, 4개월에 26.4%, 그리고 6개월에는 2.4%로 급격히 하강합니다. 이렇게 된 거에는 모유 수유에 대한 정의를 또 각 기관에서 다르게 하는데 보사연에서는 6개월을 모유 수유 기간이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6개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WHO에서는 1년을 모유 수유 기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통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다른데 보사연에서는 완전 모유 수유라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완전히 모유만 먹이는 것을
것을 모유 수유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건강증진 개발원이죠. 개발원에서는 모유와 다른 식품도 같이 먹여도 그것도 다 모유 수유다. 어쨌든 모유를 조금이라도 먹이면 그것도 모유 수유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모유만 먹이는 것을 우리가 모유 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사연에서는 이제 모유만 먹이는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6개월 이후에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6개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먹이느냐? 그게 볼 것 같으면 대개는 모유 수유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의 수유 양상을 볼 것 같으면 완전 모유 수유, 그러니까 모유만 먹이는 것이 2.3%지만은 모유와 인공유를 같이 먹이는 것이 4.2%, 인공유만 먹이는 것이 5.1%, 모유와 보충식을 같이 먹이는 것이 21.3%, 인공유와 보충식을 먹이는 것이 50.4%, 또 모유, 인공유, 보충식을 같이 먹이는 것이 16.7%. 이렇게 해서 6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 이유식을 먹이기 때문에 모유 외에 다른 것을 같이 먹이기 때문에 완전 모유가 2.3%로 이렇게 조금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사연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느냐 하면 모유 수유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 전혀 나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5.8%나 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모유 수유가 점점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2020년까지 66.8%를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좀 희망적이지 않느냐, 아마 잘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기대를 가져보자 이렇게 그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니까 대단히 고무적이라서 그러면 국민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66.8%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는 그 길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실제로 매긴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거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2015년 12월에 이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8년이 60.7%, 2011년에서 2013년이 60.8%, 그리고 2020년이 66.8%. 이것이 목표치입니다. 이 정도로 올리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명이 명칭이 모유수유 실천을 향상한다. 그리고 2008년에 비해서 10%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봤더니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을 설치하고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캠페인을 하고 세계 모유수유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사업장을 시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실제로 여기서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국 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민간 단체를 통해서 수행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수행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을 보니까 16년에서부터 20년까지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을 계속하고 모유수유 설치 지원을 20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이고 2018년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6개월에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먹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때까지 우리가 모유 수유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좀 세계적으로 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이걸 좀 다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나온 전략은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6년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향상이 되지 않고 계속 이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2%가 줄었다 하는 것은 이 모유수유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좀 짜고 모유수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거를 보니까요. 경산모가 초산모보다도 좀 오래 먹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한 번 낳은 분이 그다음 두 번째, 셋째, 세 번째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더 많이 하고 더 오랫동안 하더라.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또 연령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는 좀 모유 수유를 오래 하더라, 또 많이 하더라. 그리고 학력이 높은 군, 학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도 모유 수유를 잘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 사는 사람보다도 모유 수유를 더 잘하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모유 수유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것 같으면 모유 수유를 앞으로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실제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근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모유수유 권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 법 제도적인 보완도 지원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그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다양합니다. 임신 출산이 기피되고 있고 고령 인부가 출산하는 고위험 신생아들은 어차피 모유 수유가 초기부터 어려워지는 그 현실도 사실은 감안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어렵지만 모유 수유를 먹고 큰 우리의 희망은 어떤 시각으로 모유 수유를 생각할까 하는 젊은 세대의 관점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강지우 저는 이제 그 대학생이라고 그래서 C라고 하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분명히 양입니다. 10년 전에 그 2대 홍보대사이신 어머니를 따라서 왔을 때 만나고 10년 만에 이렇게 그 건강하게 아주 출중하게 잘 큰 모습을 보니까 그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인이 먹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새 동생이 엄마 젖을 먹는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컸구나 하는 실감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젊은 모유수유 수혜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대 모유수유 홍보대사 신한미 판사님의 딸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지우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5남매를 모두 모유수유로 키워내셨는데요. 사실 오빠가 신생아였을 때의 기억은 당연히 없고요. 또 워낙 어렸기 때문에 저나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모유를 먹는 것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6살 그리고 8살 터울의 막내 동생들이 신생아였을 때부터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기억은 생생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갓 태어난 동생들은 10살도 안 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작았기에 본능적으로 아기 앞에서는 조심히 행동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몰랐겠어서 정말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속삭이에 쌓여져 얼굴만 보이던 동생을 엄마가 품에 안아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렇게 소중히 내 동생을 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내가 보살피고 사랑해줄 또 다른 가족이 생겼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을 질투하기보다는 엄마를 도와 동생을 돌보고 아껴주는 장녀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유 수유가 엄마와 아기 사이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맺어진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워킹맘을 둔 자녀는 엄마의 사랑을 덜 받는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다르게 저는 어린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도 엄마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요. 저녁에 이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엄마는 동생에게 모유를 먹이고
저희 남매는 엄마 곁에 도란도란 앉아 담소를 나누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요. 이렇게 동생에게 모유를 주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오남매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에 동생이 보채면 바로 일어나셔서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며 엄마에게는 항상 우리 남매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유 수유하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성공적으로 잡으신 엄마의 모습을 보며 주체적인 여성상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씀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들이 차차 개선됨에 따라 막내에게 특히나 오래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엄마가 막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모유 수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 엄마가 안정적으로 동생을 키우는 동시에 법원에도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정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상을 상정하고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진로 선택을 앞두고 정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취업난에 빠진 저희 세대 눈에 비친 현실은 일 또는 가정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었는데요. 육아는 온전히 여성의 몫이다와 같은 성고정관념은 벗어난 지 오래지만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여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렵게 취직에 성공한 현 세대의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직장에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가 저희 세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모유 수유가 육아의 첫 출발이자 엄마와 아기가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이 어디서든지 쉽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유 수유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육아와 관련한 여성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필요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여성 권리의 실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를 바로 옆에서 확인하며 저는 정말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자라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생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20살밖에 안 돼서 제 또래들과 모유 수유에 관해 깊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제 시각이 모유 수유에 관한 저희 세대의 생각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이 더 쉽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을 위한 육아도 같이 대두가 됨으로써 모유 수유가 더 긍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에서도 저희 엄마가 그랬듯이 모유 수유를 하며 직장을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우 양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제 모유를 먹고 자라면 저렇게 한 인물이 되는구나 싶고 미래의 희망이 다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이 모유 수유의 중요성은 뭐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우리 산부인과 교수님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감염병이 많이 있는 이런 팬데믹 현상이 있는 때에는 이 모유 수유의 큰 강점이 면역력 강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저희가 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 모유 수유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그 아이가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강, 신생아나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모유수유가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는 사회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모유수유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주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고려되어야 할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높이려면 역시 그 사회적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고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또 제대로 된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가 이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는데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유수유율이 저희는 도리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좀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이 상황에 그 한국의 모유 수유를 높이는데 저희가 함께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더 해봅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더욱더 빨리 30분 이내에 젖을 물리는 게 굉장히 자극을 받게 되고 아기가 더욱 젖을 잘 먹게 되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도 30분 안에 아기의 젖을 물리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유니세프에게서 선정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에 선정된 바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산모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모자 동시를 권하고 또 30분 내에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걸 역할을 해주고 소아과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이런 대체식품이나 우유 같은 거를 지향하고 그리고 젖을 더 물릴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 모자 동시를 강화하고 또 모자 동시를 강화하고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에 그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나라에서 이런 국가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저는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의사고 또 전공이라서 4주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을 쉬는 휴가를 주지만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쉴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만약에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6개월간 쉴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모유를 먹이려고 하는 임산부, 수유부의 의지 플러스 또 사회적인 이런 경제적인 뒷받침 또 의료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3자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모자 동실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병원에는 적자를 가져오는 의료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보조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우 양이 한 말씀 더 하실까요?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사회 법적인 관점에서도 모유 수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모유 수유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임신과 출산은
많이 이제 꺼리게 되는 그런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유 수유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이 더 돼가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의 생각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가들과 모유로 성장한 젊은이가 함께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모유 수유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의 사실이 검증을 통해 번복됩니다. 그러나 모유는 탐구할수록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유는 아기를 위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어머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 상황을 맞은 이때에 면역력을 줄 수 있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모유 수유는 우리가 현 세대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주신 패널 여러분과 육아 방송에 감사드리며 2020년 세계 모유 수유 주간에 기념하는 한국 모유 수유 내세 간담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